안녕하세요. 네. 저는 고3, 중3, 초2육의 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. 박수 좀 쳐주세요. 세신 아나운서. 애국하시네요. 예. 제가 일을 계속 최근까지 했어요. 참고로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, 학원을 운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,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때는 제가 없고, 그죠? 집에 제가 없고, 애들이 오면 제가 없어요. 그래서 항상 집에 오면 아이는 뭐 11시나 12시 돼서 아이들 자는 거를 보는 생활을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위에 딸, 이제 아들이 막내인데, 위에 딸들은 잘 컸어요. 그런 걸 어떻게 고맙게 또 잘 견뎌주고 바르게 자랐는데, 막내는 뭐 보통 아들이 좀 느리다, 좀 늦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, 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도 누나들은 그냥 어린이집 보냈지만 막내는 그래서 좀 그 베이비시터를 좀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케어를 좀 할 수 있는까지는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그 스킨십에 대해서 아이가 굉장히 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뭐 주변에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더니 애 크면 다 괜찮다. 뭐 해달라고 해도 안 한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 나름대로는 많이 스킨십도 해주고 또 평상시에 못 해줬던 부분들이 미안해서 주말이면 막 많이 놀아주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지금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. 남자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면 좀 다 컸잖아요. 근데 아직도 계속 엄마 옆에 있으면 항상 스킨십을 하고 제가 귀찮다 짜증난다까지 하면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사실 이제는 아들이지만 좀 징그럽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됩니다.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게 뭐 간단하지 뭐. 그냥 애들 옛날에 1년 되면 젖 떼야 되는데 젖을 계속 물고 뭐 7살까지 물고 있는 이런 애들 가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뭐 특이한 경우지만은 그것도 인간 전체를 보면 다시 말하면 어때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뭐요 그래프의 중앙에 와 있는 게 확률이 높다. 다수죠. 그러니까 소수 이쪽 끝이나 저쪽 끝은 항상 인간 세상에는 있기 마련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어느 선까지를 넘어가면 질병에 속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거는 좀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.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런 정도는 좀 특이한 경우에 들어가지 아직 질병이라고 평가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.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이제 보통 1살 때면 젖을 떼는데 뭐 6개월 안 돼가 젖을 떼는 애도 있고 3년이 돼도 안 떼는 애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. 그건 소수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게 1살 넘어가 2살, 3살 때도 젖을 안 떼고 엄마 젖꼭지 물고 이러면 주로 이제 소태라고 있어요. 소태. 이 소태나무에 그 진을 빼가지고 삶아가 물어갖고 이 젖꼭지에다 뭉쳐놔요. 그럼 그 씹으면 어때요? 젖꼭지 빨면 막 입안이 엄청나게 세니까 이제 젖을 그렇게 떼거든요. 그것처럼 이제 자기 볼에나 손에나 어디다가 이렇게 뭘 묻혀놓으면 돼요. 그래서 이게 엄마를 껴안으면 냄새가 난다든지 이렇게 좋은 게 아니도록 그러니까 애가 뭐 젖꼭지를 만질려고 하면 거기다 뭘 묻혀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짜증을 내지 말고 애가 말한 대로 자기는 좋다고 만지는데 못 만지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사춘기로 넘어가는데도 자꾸 만질라 할 때는 그거는 엄마기는 하지만은 거기는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게 개입돼 있어요. 마더 컴플렉스 이게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건 이제 조심해야 돼요. 애들이 사춘기 넘어갈 때는 엄마가 애들 보는 앞에서 늘 어리니까 뭐 그 앞에서 옷도 벗고 갈아입고 뭐 샤워하고 수건 두르고 나오고 이러잖아.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아이 교육에 좀 방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이성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. 이거는 인간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야단쳐야 될 일은 아니에요. 엄마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.
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걸 이제 야단을 치거나 뭐 징그럽다거나 그럴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충격, 담배 같은 거 못 끊는 사람도 이게 담배 그 필터에다가 정전기 같은 거 달아놓고 이러거든요. 그럼 입에 몸을 막 입술을 막 팍 때려버리면 이래야 되니까.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무의식 세계가 작동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지혜롭게 이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해봐요. 연구를 해보고 여기 초등학교까지를 넘어서서 중학교 가도 그렇다 하면 그거는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. 아동 심리학 있죠. 그건 의사하고 상담해서 제가 볼 때 스킨십이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 하고 증상을 쭉 얘기하면 이제 이게 어떤 그 소위 트라우마 때문에 어릴 때 어떤 경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나 또는 체질적으로 생기거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성소수자 이런 것도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남자이면 남자애로 여자이면 여자애로 생각하지 그런 거 다 부모가 구분 못 해내잖아. 그죠? 그런 것도 다 예리하게 관찰하면 조기에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조기에 발견하면 그걸 조기에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소통을 해주면 심리적인 억압이 덜 되잖아요. 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걸 더 세상이 다 이해 못해도 제 엄마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세상이 다 이해해도 누구만 이해 못한다. 제 부모만 이해 못하는 이런 불행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견디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게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이게 무지예요. 이 모든 것은.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다 싶으면 자기가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럼 상담을 하면 의사가 보고 이런 게 다 지금 증상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. 손톱을 깨문다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그냥 엄마가 무지하면 애가 저게 몇 살이 됐는데 손톱을 깨면 이러지만 그 다 병원에 가면 어떤 심리적인 그 질병에 속해요. 그 질병이라는 게 무슨 뭐 큰 병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치유가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제 치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6학년이란 거예요. 예. 그러면 이제 내년 2월 달까지 자기가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애가 싫어할까 냄새를 풍기든지 뭘 해가지고 엄마 방에 들어오기 싫다든지 엄마 옷에 냄새를 풍기든지 남편한테 얘기해가 여보 좀 냄새 나더라 참아라 이래가 옷에다가 이상한 냄새를 풍겨 놓던지 무슨 똥을 좀 발라 놓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런 지혜를 발휘해보고 올 겨울까지 잘 안 되면 그거는 이제 아동심리학과에 가서 상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하면 돼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